유동자산 단기매매증권 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역시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요. 매수와 매도, 이걸 줄여서 이제 매매라고 하죠. 매수는 사는 거, 매도는 파는 거. 사고 파는 것이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그러니까 사자마자 시세 차익을 노려서 바로 팔 것이 너무 확실한 유가증권을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식 투자.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쌀 때 사서, 그죠? 이걸 저점 매수라 그래요. 저점에 매수해서 비쌀 때 파는 고점 매도. 이제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자,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회계 처리.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분계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부분 재무상태표를 공부할 건데, 이 재무상태표에 대한 약자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요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학습용으로 공부할 때 재무상태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표시할 때는 약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BS하고 줄 이렇게 긋고 이렇게 표현하고, 만약에 단기매매증권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재무상태표에 여기 XX는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단기매매증권이 얼마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학습용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줄여서 IS라고 하거든요. IS라고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요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XX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회계에서 플러스를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해요. 플러스. 만약에 내가 표시할 숫자가 양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비용이다, 차감해야 될 것이다, 음수로 표현할 때는 괄호를 이렇게 달아요. 회계에서는 마이너스 표시를 할 때 괄호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표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와 배워야 될 약속인데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BS라는 게 뭐냐면 밸런스 시트란 뜻이에요. 밸런스 시트. 밸런스 시트가 뭐냐면, 밸런스가 뭐예요? 차변 대변을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의 약자인데 이게 재무상태표의 약자예요. 물론 이제 FP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요거예요. BS라고 표현하면 이건 재무상태표를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 해서 요거는 손익계산서의 약자예요. IS. 그래서 BS, IS 하면 이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와의 학습을 하실 때의 약속이에요. 지금부터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뭐 이건 메모하실 분들 있으면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놓으실 분들은 지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네. 분모에서 XXX. 이게 분모가 아니고요. 표시예요. 그냥 표시. 표시.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분모 분자가 아니라 이렇게 선을 긋는 거는 이제 이게 재무상태표의 약식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재무상태표를 할 때. 그 줄이면 원래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만 확대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분 재무상태표 또는 부분 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해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좀 볼게요. 자, 앞에 여러분 그 교환을 같이 볼게요.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의 회계 처리 같이 볼게요. 단기매매증권, 단기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더 좋은 이러닝, 법인이죠. 법인회사의 주식 100주를 액면 금액 100원, 이렇게 주당 300원에 매입하고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 조금 이제 지우고 좀 할게요. 칠판에 기록이 남아갖고.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자, 문장이 좀 길 때는 문제를 끊어서 문장을 이렇게 영어 문장 끊듯이 끊으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이거 한국말인데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해요. 자, 다시 볼게요. 단기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딱 보면 단기 보유 목적 시장성 있는, 딱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 바로 우리가 뭔지 아셔야 되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는 걸 바로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알죠? 딱 이 두 가지 키워드, 단기 보유 목적, 시장성 있는. 왜냐하면 시장성이 있다는 뜻은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걸 확실히 우리는 항상 문장을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럴 때 활용되는 게 바로 이런 키워드를 빨리 캐치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강의는 잘 못하는데 합격은 잘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단기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을 얘기하는 거구나. 문제를 읽으면서 딱딱딱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 더존 이러닝의 주식, 자, 100주를 샀다고 했어요. 그럼 수량은 100개죠. 근데 한 주당, 자, 봐봐요. 액면 금액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주식의 액면 금액이 100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300원이라면 나는 얼마를 취득원가로 잡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돈 주고 사온 금액, 이게 취득원가가 된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액면 금액이 아니라 취득원가가, 그죠? 내가 돈 주고 사오는 금액이 매입가액, 즉 취득원가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주를 곱해야 될 대상 금액이 액면 금액 100원이 아니라 한 주당 300원에 매입하는 요 금액이 돼요. 그러면 100주 곱하기 300원을 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만 원의 취득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되게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언어적인 뜻을 분명히 접근을 잘 하셔서 곱할 금액, 더할 금액을 명확하게 아시는 게 회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딱 나와봤자 뭐 루트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냥 가감승제,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심지어 시험 보러 갈 때 계산기 들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을 보더라도 계산기 들고 가요. 시험장에. 여러분 시험도 계산기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기를 하나씩은 장만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100주 곱하기 300원에 매입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딱 보는 순간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어. 금액은 3만 원이야. 딱 나와요.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어. 금액은 3만 원이야. 바로 말 되죠.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3만 원에 취득했어. 자산의 증가, 차변의 기록.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돼. 이제 분개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자, 거래 대금. 여기서 말하는 거래 대금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3만 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3만 원과 거래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좀 줄여 쓸게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어. 얼마에? 3만 원에 취득했어. 분개할 수 있죠. 그리고 거래 대금 3만 원, 거래 수수료 1,000원. 그러면 현금으로 준 돈은 얼마가 되냐면 3만 1,000원을 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차 평균을 맞춰보면 1,000원이 차변에 비어요. 그죠? 잘 생각해봐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3만 원에 샀어. 그리고 샀을 때와 수수료 1,000원이 있는데, 자, 이건 수수료라고 할게요. 수수료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은 당연히 차변에 기록하겠죠. 수수료 비용 1,000원. 그러면 대차 평균 일치하지 않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3만 원어치 샀어. 돈은 3만 1,000원 줬는데 그중에 1,000원이 수수료래.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세 줄의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을 회계적인 용어로 해석을 한 게 이게 분개예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우리 영문 해석하듯이 지금 언어적으로 접근해서 언어적으로 회계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회계는 그죠? 언어라고 얘기했죠. 기업의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딱 계산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3만 원, 100주 곱하기 300원. 이거 계산기 없어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시험은 계산기가 필요 없는 시험이긴 해요. 지금 FAT 2급은. 그런데
계산기를 쓰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계산기가 좀 친숙해지시고 숙련되게 하려면 지금부터 계산기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계산기 두드리는 직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키보드 치는 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전산 실습할 때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리와인드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보세요. 단기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더존 일원익의 주식 100주를 액면 금액 100원이 아니라 주당 300원에 매입하고 해서 끊으면 딱 차변에 3만 원, 그 다음에 자 거래대금과 거래수수료 1,000원 현금 지급, 그럼 3만 1,000원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뭐다? 수수료 비용. 근데 0이라고 썼어요. 이거 왜 0이라고 썼어요? 이 단기매매증권 취득하는 것 자체가 그죠? 기업의 여유자금을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 기업의 그죠? 주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더존 일원이라는 회사가 그죠?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주업인 뭐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이런 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도 증권 회사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 출제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유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3만 1,000원 이렇게 하고 0이라는 표현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표현이에요. 영업의 비용.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합계도 3만 1,000원, 대변의 합계도 3만 1,000원. 서로 일치하죠? 대차평균의 원리도 맞고 이건 뭐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한 거예요? 분계를 한 겁니다. 분계를 한 거예요. 이걸 분계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약식으로 분계할 때는 차 대자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손으로 써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거래를 계속 이어서 갈 거예요. 바로 47페이지와 48페이지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계속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됐고 단기매매증권 하나만 확대해서 좀 볼게요. 뭐라고요? 단기매매증권 하나만 부분재무상태표로 확대해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맞죠? 이게 부분재무상태표예요. 물론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요 부분만 그냥 교육의 편의상, 여러분 계산의 편의상 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요걸 확대해 보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더 있겠죠. 재무상태표 보면. 근데 우리가 계산용으로 학습용으로 쓰는 약식 재무제표예요. 이게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근데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회계 자격증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교과서가 다. 그래서 약식 재무제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부분 재무제표 또는 부분 재무상태표라고요. 부분 재무상태표를 보면 3만 원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3만 1,000원이 아니라 3만 원이 되는구나. 왜? 단기매매증권 어제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취득 원가의 부대 비용을 가산하지 않기 때문에 3만 원으로 보는구나. 이런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을 3만 원 주고 산 거죠. 현재는 지금.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시세 차익을 노려서 팔아볼 거예요. 자, 평가를 먼저 해볼게요. 자, 평가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1번에서 취득한 주식 아까 3만 원짜리였죠. 결산일 현재 공정가액. 여러분 공정가액이란 말이 나와요. 공정가액을 뭐라고 하냐면 시가라 그래요. 시가. 시가가 뭐예요? 시장 가격이죠. 횟집에 가면 시가라고 써져 있죠. 시가.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 근데 주식이라는 게 단기간에 매수와 매도를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하는 주식의 특성상 주식의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사람은 진짜 들었다 놨다 해요. 그래갖고 주식이 개장해서 9시에 개장하거든요. 장 마감이 오후 3시예요.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진짜 주식이 사고 파는 거래량,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가격 결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종가를 찍어요. 그런데 주식의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는 시가로 500원이다. 오, 개이득이죠. 왜요? 나 저거 얼마 주고 샀어요? 3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500원이 됐대요. 언제? 기말평가. 기말평가라는 얘기 뭐예요? 결산일 현재 몇 월 며칠? 12월 31일 현재의 가격은 100주를 샀죠. 100주를 샀고 얼마만큼? 500원짜리 주식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3만 원 주고 산 주식은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5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주식의 가격이 오른 거지 아직 내가 팔아서 이익을 실현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식의 가격만 오른 거예요. 근데 기분은 좋죠. 주식 가격이 5만 원 됐으니까
O 기분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내가 돈을 받은 건 아니죠. 팔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자산이 이제 3만 원이 5만 원이 됐다는 거 정도만 장부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3만 원 주고 샀던 주식이 이제 5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 정도만 이 주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재무제표에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귀찮아요. 그냥 팔 때 한꺼번에 정산하면 안 돼? 왜 중간중간 왜 12월 말에 또 이 짓을 해야 되고 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관리 회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세무 회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뭘 배우고 있어요? 재무 회계를 배우고 있어요. 회계 원리.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재산 상태의 변동이 있다면 그것을 금액으로 측정하여 회계 처리를 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식이 올랐고 이익을 본 것이 맞기 때문에 당장 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언제든지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31일 결산일에 이건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결산일에는 표시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할 거냐? 바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거 3만 원짜리였죠. 그죠? 3만 원짜리였죠. 그죠? 이 3만 원이 어디서 나온 3만 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 3만 원. 그죠? 이 3만 원이 넘어와서 이제 3만 원 된 거예요. 3만 원이 얼마 됐다고요? 5만 원이 됐죠. 그죠? 3만 원이 5만 원 됐잖아요. 그죠? 나 얼마 이익 본 거예요? 2만 원 이익 본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이 2만 원만큼 늘어났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어쨌든 내가 이젠 더 이상 얘가 3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제 5만 원짜리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3만 원짜리를 5만 원 올려주면 2만 원만큼 자산을 증가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 그리고 이익을 받잖아. 2만 원만큼 어쨌든.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이익은 이익인데 자, 뭐 했어요? 내가 취득할 때 3만 원 주고 산 걸 12월 31일에 따져봤어. 따져봤다는 얘기를 평가했다라고 해요. 그냥 이거 얼마야? 이거 요즘에 따져보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나의 재산은 2만 원만큼 나의 재산은 올랐으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는 맞겠죠. 그리고 수익의 발생이에요, 얘는. 그죠? 왜 수익의 발생을 해요? 어쨌든 올랐으니까. 나는 이거를 5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거래 판례수하고 딱 부합하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죠. 이때 얘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장사해서 버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허니버터칩을 한때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 때 허니버터칩이 아니다. 1호학번, 16학번 학생들은 신입생 때 아마 여기 선문대학교에서 허니버터칩을 쟁겨놓고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매점, 본관 지하 매점에 허니버터칩 진짜 보물창고 같이 거기서만 허니버터칩을 먹을 수 있었다는. 한때 허니버터칩이 말도 안 되게 비쌀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편의점 장사를 하는데 내가 허니버터칩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얘가 시세가 올라가. 그럼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야. 내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예요? 내가 편의점일 때. 내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상품이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다는, 그죠? 그런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영업 수익이죠. 영업 수익. 근데 이건 내가 주식인데 주식 투자를 내가 여윳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거래, 즉 주된 거래가 아니에요, 사실 내 매출이. 그래서 영업 외적인 수익으로 봐요. 흔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개이득인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손해를 봐봅시다. 아까는 이익을 받고 손해. 똑같이 3만 원에 취득한 주식을 결산 현재 공정가의 시가가 200원, 즉 3만 원 주고 샀는데 2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역시 3만 원. 스타트는 똑같아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그러면 아까는 3만 원이 5만 원 됐으니까 2만 원 이익 받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3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됐으니 나는 얼마만큼 손해 본 겁니까? 만 원만큼 손해 봤죠. 그렇죠. 그렇게 자꾸 말을 해야 돼. 여러분 혼자 좀 미친놈 말을 해야 돼 자꾸. 나는 그러니까 이게 멍 때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인강 볼 때는 내가 별 말도 안 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인강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서 뭐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사태가 없는데 보면은 이렇게 실시간에 튀어놓고 수업하잖아요. 옆에서 고양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진짜 그 진짜 지금 이제 무도경화학과 조교하시는 그분이 옛날에 학생이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갑자기 고양이가 카메라로 확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책상 위에 고양이를 올려놨던 거야.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의 그 몸이 적나라하게 카메라를 지나서 가더라고. 예. 고양이 꼬리까지. 빵 터졌는데. 그 뭐 너무 배고파갖고 나한테 양해를 구하다고 자기가 죄송한데 좀 밥 좀 먹으면 안 되냐고 해서 캠 키고 밥 먹으라고. 밥 먹은 친구도 있고 되게 웃겼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맨날 만나자 해서 남자친구네 집에서 놀러 왔는데 수업 시간에 남자친구랑 같이 있고 싶고 수업 시간에는 또 빠지면 안 되고 해서 나한테 남자친구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되니 같이 들으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동생분이나 혹시 뭐 회계 수업을 듣고 싶으면 같이 들어요. 내 돈 안 받을게. 내가 뭐 어떻게 받을 거야. 그 같이 들어도 돼요. 옆에 앉혀놓고 해도 돼요. 예. 대신에 강아지 고양이 안 치실 분들은 음소거는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음소거는 좀 해줘야 돼요. 예. 뭐 저는 괜찮아요. 예. 그냥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누워서 들어도 돼. 누워서 들어도 되고 자빠져서 들어도 되고 뭐 들으셔도 돼요. 제발. 이게 좀 이게 정수기 대갈통만 안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제발 이런 건 좀 알겠죠? 제발 이러지 맙시다. 우리 알겠죠? 예. 고마워요. 자,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딱 봐도 나오죠? 봐봐요. 아까는 이익을 봤으니까 얘가 차변에 있어서 단기매매증권이 그죠? 근데 단기매매증권이 이제 어디 갔어요? 손해를 봤으니까 10,000원만큼 감소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대변에 자산의 감소 10,000원 가는 거예요. 손해 봤으니까. 40,000원짜리를 20,000원 줄여주려면 자산을 감소시켜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가잖아요. 손실도 비용이에요. 얘는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해요. 왜? 에이, 손해 봤네? 그죠? 우리가 개이득이란 말은 쓰는데 개손실이란 말은 안 쓰죠. 어쨌든 손실을 본 거죠.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나는 그냥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3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되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결과가 생겼죠. 그죠? 10,000원이 손해를 봤네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역지사지를 한 번씩 봤어요. 평가. 자, 이번에는 따져만 봤잖아요. 좀만 더 하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칠 거예요. 7시 20분까지만 수업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자, 볼게요. 이번에는 팔아볼게요. 팔아서 이익 한번 보고 팔아서 손해도 한번 보고 그러고 한번 끝내볼게요. 자, 이번에는 팔아볼 거예요. 자, 이제 2-2의 유가증권이라 돼 있거든요. 2-2의 유가증권이 뭐냐면 얘예요. 얘 마지막. 지금 마지막으로 이미 20,000원. 30,000원짜리 주식을 평가해 봤는데 20,000원이 됐다고 하면 얘는 더 이상 30,000원이 아니라 이제 얘는 20,000원짜리예요. 알겠죠? 20,000원짜리로. 자, 20,000원짜리 주식이에요. 근데 우와! 약간 주식은 항상 그래요. 주식은 되게 웃긴 게 이게 있어요. 이게 펄스라 그러죠. 오르락 내리락 들었다 놨다 파동을 그려요. 예, 파동을 그리는데 항상 우리는 이 저점에 매수를 해서 고점에 팔면은 참 좋은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면 다 떼돈 벌죠, 뭐 우리가.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초보 주식러들한테는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던져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요쯤에서 됐다 싶으면 너무 저점 잡지 말려고 사고 때를 기다렸다가 너무 대가리 꼭대기 가지 말고 요쯤에서 요 정도만 노려도 이건 정말 선방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되니까 맨날 이제 미치는 거야. 사실 투전판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회계를 하면서 이제 주식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2의 유가증권, 20,000원짜리 유가증권을 주당 400원에 모두 처분이래요. 그러면 20,000원짜리의 주식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40,000원에 팔았다고 돼 있으니까 이 결과 얼마만큼 이익을 본 거예요? 나는 20,000원만큼의 처분 이익을 본 거죠. 대금 현금 받고. 그죠? 말 되죠 이제. 결국에는 뭐야? 20,000원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떨어진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뼈 아픈 가슴 아픈 일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래 20,000원짜리 내가 30,000원 주고 사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20,000원이야. 20,000원짜리 주식을 뭐야? 40,000원이야? 2배네? 예. 다시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역시 20,000원짜리예요. 그죠? 20,000원짜리 주식을 40,000원에 파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20,000원짜리 주식을 40,000원에 팔 때는 더 이상 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팔았으니까 이제 내한테 없는 거잖아. 그건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죠?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세요.
2만 원짜리 주고 4만 원을 팔았으니까 2만 원만큼 이익. 근데 이거를 맨 나중에 놓으세요. 잘 봐요. 내가 자, 팔 때는 1번 2만 원짜리 주식을 2번 4만 원에 팔았어. 그랬으니까 나는 2만 원만큼 이익을 본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번호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원래 2만 원짜리였는데 2만 원짜리 주식을 4만 원에 팔은 거잖아요.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 이게 400원에 모두 처분이면 4만 원이에요. 4만 원에 팔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2만 원의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되세요? 어렵지 않죠? 예. 아,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 봐봐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그냥 보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캡처해갖고 부모님한테 보여주거나 회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던져주잖아요. 그럼 존나 어렵게 해요. 왜? 회계적 지식이 뭐, 야, 차는 또 뭐고 대는 또 뭐냐. 막 이러잖아. 그죠? 잘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그죠? 예.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언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쌍한 학생이 하나 튕기신 것 같은데 다시 불러올게요. 소환. 우리 학생이 하나 수업 잘 듣다가 튕긴 학생이 한 명 있네. 자, 다시 갈게요. 이제 손해보고 파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2-2의 유가증권이라는 얘기는 2만 원짜리 유가증권이에요. 이번에는 안 그래도 아까 3만 원짜리 2만 원으로 떨어져서 기분이 좀 더러웠는데 이번에는 100원에 처분했대요. 와, 반에 반토막이 난 거야. 이걸 보고 반에 반토막이라고 하죠. 야, 씨, 나는 2만 원짜리 주식이 있었는데 이 주식이 만 원에 지금 처분이 됐대요. 와, 난 이 결과를 얼마만큼 손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만 원. 와,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만 원이라도 받으면 얼마야? 만 원이라도 받으면 어디야? 그죠? 만 원도 못 받고 파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상패 알아요? 상패? 상패. 상장 폐지. 그 회사가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그럼 0원이 돼요. 주식이 흔히 얘기 들어보죠. 주식 투자를 했다가 개망하는 사람들 보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네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상장 폐지. 회사가 망하는 거야. 회사가 망하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IMF 때 진짜 상장 폐지된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수많은 주식러들이 어디 갔어요? 한강 가서 자살한 사람도 많았어요. 예, 진짜 그런 경우 많았어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2만 원짜리 주식을 그죠? 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손실을 본 거죠. 자, 요렇게 2만 원짜리 주식 번호 1번. 그다음에 자, 얼마 받았어요? 2번. 현금 만 원. 그러니까 얼마? 예. 단기매집권 처분 손실로 만 원 손해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항상 어떻게 붕괴하든 둘이 일치했어요. 이러니까 회계가 요 논리만 잘 잡아 놓으시면 되게 쉬워요. 어쨌든 차대변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개의 합계는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을 때, 논리에 맞지 않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는데 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 이걸 회계에서 뭐라고? 너는 왜 이렇게 차대변이 안 되는 소리라니? 차대변이 안 맞네? 차대변이 안 맞네? 예,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양쪽의 합계 금액은 일치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같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이제 요거는 사실 여기까지만 배우셨으면 많이 배우신 거예요. 거기 나와요. 47페이지 그리고 넘겨보시면 48페이지까지는 다 배우신 거예요. 네, 48페이지까지. 자, 그런데 제 20분에 끝난다 그랬죠. 남은 시간 동안 배워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제 단기매매증권. 우리가 요 앞전에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관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입문 다음에 이제 초급이고 초급 다음에 중급이죠. 입문하고 초급 그 사이까지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초급에서 중급 정도까지 올라가시면 하나 배워야 된 빌런 중에 빌런이 매도관증권이거든요. 이 매도관증권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지금 당장 시세 차익 노려서 팔 거야? 아니? 너 그럼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와 의도와 능력이 있어? 아니? 너 그럼 혹시 다른 회사를 지배할 거니? 아니?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도 아니고 만기보유증권도 아니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증권을 우리가 매도관증권. 그래서 별명이 앞에 언제든지가 생략된 언제든지 매도관증권. 근데 그게 언제가 언제일지 몰라. 그래서 자,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일단 단기매매증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단기매매증권은 매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 수수료 있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영업의 비용 처리했어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죠? 그다음에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모두 손익계산서로 갔어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이걸 뭐라고 하냐 합쳐서 영업의 수익 비용이라 해요. 영업의 손익.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의 합성어가 영업의 손익이에요.
영업의 순이익 이래도 똑같은 말이에요. 수익 또는 비용 처리했죠. 그리고 팔았을 때도 역시 어떻게 했어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이게 다 모두 손익계산서로 보낸다는 얘기. 얘는 다 손익계산서로 가요. 당장 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데 아닌 게 있어요. 이제 조금 어려워요. 여기까지가 FAT 2급의 범위예요. 근데 FAT 1급의 범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또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게 뭐냐면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1급이 이제 실질적인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뭐랄까 회계 좀 하네? 기본은 알고 있네? 이 정도가 전산회계 1급이에요. 사실 중급부터죠. 예,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얘가 나와요. 매도가능 증권. 매도가능 증권은 일단 자산의 일반적인 속성을 따라갑니다. 만기보유증권도 역시 똑같아요.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별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로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 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단기매매증권하고는 다르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처리를 해요. 그냥 나머지는 혹시나 이 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도 뭔가 떡밥은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예, 초급 때 가서 배우시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인데 처분손익하고 평가손익이 다른 게 뭐냐면 평가손익은 그냥 그때그때 따져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당장 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때그때 따지는 걸 그냥 단기손익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얘는 언제 팔지 모르니까 일단은 평가에서 오르고 내리는 지금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당장 팔 거니까 지금 수익을 인식하고 지금 비용을 인식하고 하는 건데 얘는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냥 나중에 팔지 뭐. 나중에 팔 때 계산하지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음식점으로 말하면 맥도날드 같은데요. 얘는. 맥도날드 같은 데가 뭐냐면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때도 결제 따로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요 아이스크림 하나 더 주세요. 여기요 뭐 빅맥 세트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키오스크 가거나 그죠? 매장에 가서 그 계산대 가갖고 추가로 더 주문해서 그때 건바이 건으로 다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한솥 도시락. 그치. 한솥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솥 도시락도 결제할 때마다 사야 되죠. 추가할 때마다. 근데 이모네 밥은 어때요? 이모네 밥은 일단은 여기서 이모네 밥 안 간 사람 없지. 다 앉아갖고 뭐 김제당 하나 주세요. 그죠? 뭐 제육덮밥 하나 주세요. 자꾸 주문했다가 나중에 나갈 때 계산하지 않아요? 얘는 김제당 같은 거야. 이모네 밥 같은데. 나갈 때 한꺼번에 계산. 얘는 주문할 때마다 계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처분손익은 틀려요. 처분손익은 똑같아요. 진짜 팔아서 얻는 이익과 진짜 팔아서 얻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만 조금 시험용으로 암기하셔도 도움은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의는 제가 잘 못하는데 자격증 시험은 잘 붙여요. 저는 거의 100% 합격이에요. 거의 100%라는 얘기 뭐예요? 제 수업에 잘 따라오시고 제가 드리는 과제 잘하시고 저랑 소통 잘 해주시면 지금처럼 합격해요. 여기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합격 못하는 게 이상해요. 되게 저한테는 치욕스러운 거예요. 제가 합격 못 시키면.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꾸 이제 일단은 우리가 자주 만나야 돼요. 수업 시간에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그 수업 시간에 빠지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주문하는 거, 요청하는 거를 잘 해주시면 다 합격을 해요. 진짜 떨어지는 게 이상. 근데 이제 좀 놔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너무 공간과 이게 시간에 이제 제약이 너무 풀어지다 보니까 강제로 붙들려서 공부하는 게 안 되니까 본인도 알지만 본의 아니게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2주째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벌써 우리가 4일째예요. 전체 열흘 수업 중에 우리가 오늘 4일째예요. 와, 그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배웠고요. 자, 이제 단기 대여금인데 이 단기 대여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7시 40분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